얼어붙은 북극을 걷다가 수천 년 동안 빛을 못한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된 생물입니다. 자연은 수천 년 동안 역사상 가장 놀라운 생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왔습니다. 빙하기 새끼 늑대에서 실제로 먹힌 미라화된 들소까지.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큰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번호 1. 39년 전 과학자들은 완벽하게 보존된 빙하기 대추원 들소를 발굴했습니다. 이 생물은 5만 5천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육, 피부, 심지어 털까지 아직 멀쩡했다.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얼래스카 페어뱅스의 과학자들은 고생물학자 데일 거스리의 주도로 이 발견물을 발굴하기 위해 신속하게 개입했습니다. 팀은 동상에 걸린 피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푸르스름한 색조를 띠게 된 것을 따서 블루베이브 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거스리가 다음으로 한 일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모든 논리를 무시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블루베이브의 목 한 조각을 잘라 야채와 함께 요리한 다음 손님들과 함께 5만 5천 년 된 들소의 고기를 먹는 디너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그 고대 들소의 맛이 어땠는지 궁금하다면 거스리의 아내 메리이에 따르면 정확히 맛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것이 쇠고기 육포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단단하고 건조하고 극도로 쫄깃하다. 담아도 우리 모두가 냉동실에서 오래된 고기를 꺼낼 때 경험했을 것이다. 거스리는 그 냄새를 흙냄새라고 묘사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빙하기를 건배하고 인간 존재의 깊은 역사에 대한 연결이라고 부르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블루베이브를 모두 먹지 않았습니다. 복원된 이 표본은 현재 알래스카 대학교 박물관 유니버시티 오브 얼래스카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잘 보존된 빙하기 들소 중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냉동 선사시대 동물을 먹는 것은 표준 과학 프로토콜의 일부가 아니지만 블루베이브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흥미로운 빙하기 발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2. 이 선사시대 동물은 얼음 속에서 얼어붙은 채로 발견되었지만 슬프게도 이 동물은 깨어나거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시베리아 대륙 북쪽 북극의 한 섬에서 발견된 고대 곰의 사체입니다. 이 곰은 섬의 술록 목동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몸은 절대적으로 특별합니다. 털의 대부분은 보존되어 있고 손상되지 않았으며 주둥이와 코는 잘 보존되어 있으며 날카로운 발톱이 제자리에 있는 팔다리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곰의 내부 장기도 사체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표본은 시베리아 섬의 보소에 깬 강 근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이안곰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그것이 약 2만 4천 년 전에 멸종된 종인 어서스 스펄리어스의 미라화된 동굴 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얼어붙은 표본은 적어도 그 정도로 오래되었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아이칸곰은 사실 대략 3,500년 된 아주 오래된 불곰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근의 것이지만 여전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 곰은 암컷이었고 죽었을 때 아마도 5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는 키가 약 1.75m이고 몸무게가 약 78kg, 약 172파운드,
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곰의 몸을 해부한 결과 곰의 위장에는 식물과 새의 기토를 포함한 마지막 식사의 잔해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현대 불곰은 잡식성이며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기 때문에 이것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이 다소 비만인 곰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아마도 동면을 준비하고 있었거나 죽었을 때 막 깨어났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척추와 가슴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이 그의 사망 원인으로 의심된다. 척추는 절단되어 척수가 파괴되었고 하체가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가슴은 어떤 단단한 블록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곰이 그 위에 떨어진 영구 동토층 블록에 의해 짓눌렸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사실 시체를 보면 등이 매우 납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분명히 그 위에 떨어진 거대한 무언가에 의해 납작합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아이칸 곰이 본토에서 약 50km의 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이 북극 섬에 도착했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수천 년 전인 마지막 빙하기 동안 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육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곰은 섬으로 걸어온 개체군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학자들은 그 섬에서 더 많은 회색곰 사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현재 시베리아에서 불곰이 살고 있는 최북단 한계에서 북쪽으로 거의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곳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당신은 전체 거리를 수영했습니까? 아니면 봄에 얼음이 녹기 전에 얼음을 건넜을까요? 우리는 아이칸 곰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이 동물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발견될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번호 3. 남극 운석 미티어라이츠 에나우티커은 표면이 하얗고 지상암이 부족하여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운석을 찾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러시아 연구자들은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운석들 중 일부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는 화성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는 운석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느 84,001로 알려진 이 운석은 내부에 화석화된 화성 박테리아가 존재할 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발견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와 그것이 우주 생물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골치 아픈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또 다른 뛰어난 운석은 약 4억 7천만 년 전 소행성 충돌에서 유래한 콘드라이트입니다. 이 발견은 우주 사건의 격변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남극 운석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에서 오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어 지구상의 생명체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번호 4. 북극의 신비한 중세 문명 2015년 북극권에서 남쪽으로 29km 떨어진 과학자들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신비한 중세 문명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발견된 시체는 곰이나 울버린으로 추정되는 가죽과 자작나무 껍질로 쌓여 있었고 구리 물체로 덮여 있었다. 영구 동토층의 조건 덕분에 이 시체는 자연적으로 미라화되어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고고학 유적지에서는 34개의 작은 무덤과 11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남자와 소년들만 묻혀있다고 믿었지만 2017년 8월 과학자들은 북극공주라는 이름을 붙인 여성의 시신도 확인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발굴에서 발견된 유일한 여성 대표자이기 때문에 상류층에 속했다고 믿어집니다. 유물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놀라운 발견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번호 5 거대 영구 동토층 바이러스. 2014년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서 연구원들은 거의 3만 년 동안 얼어붙은 상태로 남아있던 피토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거대한 감염원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바이러스 세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2013년에 발견되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바이러스로 간주되는 판도라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북극 바이러스는 일반 바이러스보다 유전적으로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발견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도라 바이러스는 최대 2,5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선사시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을 낮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고대 바이러스 중 하나에 감염된 인체가 발견되는 것과 같은 최적의 조건이 충족되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얼음 속에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미생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번호 6 생물과 화석은 얼음이 녹아 나오며 지구 땅의 약 10%가 빙하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세상이 따뜻해지고 얼음이 물러가면서 크고 작은 고대 존재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칠레 남부의 틴달 빙하, 틴델 글레이셔 근처에서는 트라이아스기와 백악기 사이, 즉 6,600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해양 파충류인 어룡, 익시어수어즈의 거의 완전한 골격 수십 개가 발견되었다. 한편 알래스카 동부에서는 타소, 셋소, 속에 눈먼 바구미와 같은 300만 년 된 곤충 화석이 발견되었고 서부 유콘 준주, 유칸 테러토리에서는 큰 눈박이 딱정벌레, 오리알러셀즈가 발견되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시베리아 북서부의 야코티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는 털북숭이 매머드, 털콧불소, 대초원 들소, 동굴사자의 완벽하게 보존된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수천 년 동안 시간이 멈춘 상태였다. 2018년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놀라운 발견이 있었는데 네나말, 리너호어스로 알려진 멸종된 종의 42,000년 된 망아지가 바타가이카 분화구의 얼음 속에서 방광에는 여전히 소변이 있고 혈관에는 액체 상태의 혈액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빙하 고고학 분야에서의 분야는 기후변화의 혜택을 받은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라고 유머러스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죽, 직물 또는 화살촉과 같은 유기물질은 노출되었을 때 최대 1년 동안만 환경과의 접촉에서 살아남은 후 분해되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에 얼음의 후퇴도 위협이 됩니다. 가장 감동적인 발견 중 하나는 12,000년 전의 냉동 강아지의 발견으로 개의 가축화 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후 3개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눈사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골은 과학자들이 개가 늑대와 분리되어 진화하기 시작했고 과학계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주제인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최초의 동물이 된 시기와 장소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번호 7. 빙하 고고학의 탄생인 빙하 고고학은 비교적 최근의 분야이며 그 기원은 1991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독일 등산객들이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국경의 어트스테 알프스에서 부분적으로 묻힌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현대의 산악인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탄소 분석 결과 그 남자, 나중에 외치, 어트시, 나고 명명됨, 는 약 5,3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60개 이상의 문신을 한 작은 체구에 40세가량의 외치는 곰 가죽 모자를 쓰고 염소와 사슴 가죽으로 만든 여러 겹의 옷을 입었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풀로 만든 밑창이 있는 곰 가죽 신발을 신었다. 그의 장비 중에는 긴 주먹활, 화살이 달린 화살통, 구리도끼, 약용식물이 든 초보적인 구급 상자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CT 스캔 결과 왼쪽 어깨에 박힌 부싯돌 화살촉이 발견되어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이후로 얼음이 녹으면서 유콘 산맥, 캐나다 로키 산맥, 스위스 알프스와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유물이 드러났습니다. 2006년 노르웨이의 유난히 따뜻한 가을은 북유럽 신화에 흠뻑 빠진 요툰헤이먼의 산에서 수많은 물체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3400년 된 청동기 시대의 신발이었는데 아마도 술록 가죽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발견은 노르웨이의 빙하 고고학을 촉진했으며 특히 2011년에 얼음에서 발견된 물체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이 시작된 일랜데트 카운티에서 빙하 고고학을 촉진했습니다. 유콘 밖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입니다. 번호 8.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천문대는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이 인상적인 프로젝트는 얼음에 박힌 전선을 따라 분포된 5,000개 이상의 광학 센서를 특징으로 하며 우주의 우주 사건에서 오는 중성미자라고 하는 매우 작은 아원자 입자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이스큐브의 주요 목표는 별과 블랙홀과 같은 천문학적 출처에서 온 고에너지 중성미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치하는 동안 연구원들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얼음 아래의 어둡고 얼음 같은 물에서 이상한 생물입니다. 오징어처럼 생긴 이 생물은 마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장비를 흉내내기라도 하는 듯 독특한 방식으로 변신하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카메라가 다가오자 당황스러운 듯 실루엣이 바뀌기 시작했고 일부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아직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종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변형 능력은 수천 년 동안 남극의 얼음 아래에 숨겨진 완전히 독특한 생태계가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극한의 조건에서 빙하 아래의 호수와 바다에 적응한 복잡한 생명체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 생물의 이미지는 프로젝트의 13번째 홀로 1300m 하강하는 카메라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2.5km 아래의 얼음 아래 조건으로 인해 정확한 깊이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스큐브 팀은 이 유기체가 보여준 이상한 형태 변화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이 비디오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오징어로 생각되었지만 해양 생물학자들은 이 오징어가 알려진 어떤 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들의 능력이 남극의 얼음에 적응된 생물권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발견은 지구의 미개척 생태계와 극한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체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만남은 남극 대륙이 여전히 얼음 아래에 놀라운 미스터리를 품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번호 9. 1925년 영국의 한 탄광에서 작은 화석화된 두개골이 발견되었다. 나중에 그것은 3억 1900만 년 전에 지구에 서식했던 고대 강판 물고기 종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개골의 크기로 미루어 볼 때 물고기의 길이는 15cm에서 20cm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턱의 구조는 그것이 포식자였으며 아마도 작은 갑각류와 연체, 동물을 먹었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화석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과학 연구를 위해 여러 차례 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이 되어서야 생물학자들은 물고기의 뇌가 두개골 안에 잘 보존되어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이 발견은 CT 스캔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고생물학자들은 강판에 간 물고기의 뇌 진화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배아 단계에서 이 물고기의 뇌 세포의 압층이 거꾸로 접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척추 동물의 뇌 발달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이 특성을 획득했는지 또는 그것이 그들의 진화적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뇌의 독특한 반전은 먼 조상들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발견된 표본은 아직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표본이 예외적인 보존은 환경 변화에 대한 동물의 적응에서 진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발견은 또한 수백만 년 동안 보존된 연조직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번호 10. 콜롬비아의 한 탄광에서 인부들이 작은 자동차만큼 큰 거북이의 화석화된 껍질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주어졌고 과학자들은 그것이 석탄 거북으로 알려진 고대종에 속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약 6천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북이의 더 작은 친척들은 공룡 시대에 존재했지만 이와 같은 최초의 거대 표본은 그들이 멸종한 지 약 500만 년 후에 나타났다. 그 기간 동안 거대한 뱀 티타노보아와 같은 다른 거대한 동물들도 존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당시 동물군의 거대함이 포식자의 감소, 낮은 경쟁 및 풍부한 먹이와 같은 요인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고대 석탄 거북은 현대의 거북이와 달리 강력한 턱 덕분에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르게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껍질은 세레온, 세리전의 지질학적 형성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곳에는 다른 거북이의 유해가 이미 발견되었지만 이 거북이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번호 11. 만약 당신이 모든 공룡 종들이 이미 발견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다. 2013년 스페인 에리노 시 근처에 버려진 탄광을 조사하는 동안 그때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종에 속하는 두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센세이셔널한 것으로 여겨졌고 자세한 분석을 위해 뼈는 즉시 전문가에게 보내졌습니다. 이 새로운 종은 유럽펠터 카어보니즈로 명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킬로사우루스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개체들은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두개골은 안킬로사우루스의 전형적인 삼각형 두개골과 대조적으로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골반은 또 다른 희귀품인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후 이 공룡들은 실제로 갑옷을 입은 초식 공룡 그룹인 노도소어즈에 속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의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유에펠타 카르보니스도 그의 몸은 비늘로 뒤덮인 갑옷으로 뒤덮여 있었다. 과학자들은 유골의 연대를 측정함으로써 그들이 약 1억 1300만 년 전에 현재의 스페인에 살았으며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노도사우루스가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번호 12. 2024년 6월 흥미로운 고생물학 발견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국경 근처의 몬테나주 베드랜드에서 새로운 초식뿔 공룡이 발굴되었습니다. 약 7880만 년 전에 살았던 이 공룡은 크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강룡류에서 발견된 가장 큰 뼈깃, 풀일에 있는 인상적인 뿔로도 유명합니다. 그 공룡은 나키세러타푸스 레인자이포어머스라고 명명되었다. 나키세러타푸스는 북유럽의 교활함의 신 로키를 의미하며 레인자이포어머스는 술록을 연상시키는 그의 뿔의 비대칭 모양을 암시합니다. 이 발견은 고대 라라미디아, 너러미디어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지역은 북아메리카가 내로 나뉘었을 때 존재했던 독특한 생태계였다. 화석은 로키케라톱스가 동식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살았으며 그곳에서 먹이를 먹고 자랄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같은 지역에 공존하는 뿔 달린 공룡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그 지역에서 적어도 5종의 케라톱시드를 확인했지만 그중 2종만이 동시에 서식지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 발견은 종의 매우 다양함과 아마도 성선택에 의해 주도된 빠른 진화를 가리키며 이는 그들의 머리에 있는 다양한 장신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키케라톱스의 중요성은 그 독특함 뿐만 아니라 케라톱시드의 진화와 백악기 생태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있습니다. 번호 13. 2017년 과학자들은 짐바브웨의 잠베지 계곡에서 은비레사우루스라티, 무바이리소러스라티 나는 독특한 공룡의 유골을 발견했다. 키가 겨우 1m에 불과한 이 작은 공룡은 약 2억 3천만 년 전에 살았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공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종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연구에서는 그것을 큰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의 선구자인 소리스키언즈 그룹에 넣었습니다. 거의 완전한 골격은 현재 짐바브웨 불라와요, 볼로웨이오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고생물학 발견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번호 14. 2023년 연구자들은 페루 남부에서 페루세투스 콜로서스, 퍼로스터스 컬라서스 라고 불리는 멸종된 고래라는 거대한 동물의 척추뼈와 갈비뼈, 화석 유적을 발견했다. 이 생물의 무게는 최대 340m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만석을 실은 보잉 747 항공기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무거운 동물에 대해 알려진 것에 도전하며 그때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로 기록을 가지고 있던 흰긴 수염고래를 능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골격이 완전하지 않고 발견된 화석으로 인해 동물의 전체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치에 대해 신중합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페루세투스 거상은 놀라운 발견을 나타내며 이 놀라운 선사시대 생물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유골을 찾기를 희망하는 고생물학자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번호 15. 공룡 발자국.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공룡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이 생물들이 남긴 발자국을 보는 것은 놀랍습니다. 화석에서 돌에 보존된 발자국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바로 2022년 텍사스 주립공원의 레인저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2년 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원을 가로지르는 강이 여러 지역에서 말라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상적인 공룡 발자국이 드러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1억 1300만 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북아메리카의 숲에 살았던 거대한 육식공룡인 아크로칸토사우루스, 에크로컨소소러스 라고 불리는 생물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짐승은 키가 최대 4.5m, 길이가 11m가 넘었고 무게는 소형차 3대와 같았습니다. 그의 등에는 큰 근육 융기를 지탱하는 척추가 있었는데 그것은 체온을 조절하거나 그를 더 지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 생활 방식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크기와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당시의 지배적 인포식자 중 하나였던 것으로 믿어집니다.